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월드컵 예선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투아니아 대 핀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투아니아는 양카우스카스 감독 체제에서 5-3-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파울라우스카스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주도하며 기네이티스와 슬리브카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과 경기 조율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수비적인 조직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핀란드는 카네르바 감독 체제에서 5-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리투아니아와 유사하게 수비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경기를 펼치는 팀이다. 포우얀 팔로가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득점을 노리며 카이리넨과 안트만이 중원에서 강한 피지컬을 활용해 경기 흐름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핀란드 역시 수비적인 운영이 강점인 팀이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창의적인 전술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리투아니아는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핀란드 역시 수비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리투아니아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뚫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팀 모두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신중한 플레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골이 나오지 않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산마리노 대 루마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마리노는 체볼리 감독 체제에서 4-5-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활용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팀이다. 난니가 최전방에서 역습을 노리며 콘타디니와 라짜리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 흐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기 내내 루마니아의 압박을 받으며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루마니아는 루체스쿠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점유율 기반의 공격 전개를 펼치는 팀이다. 비를리에아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알리백이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지가 측면에서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펼치면서 루마니아의 다양한 공격 루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는 뛰어난 직접 프리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트피스 찬스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루마니아는 하지를 측면 공간에서 활용하며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돌파를 통해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지의 강력한 직접 프리킥 능력을 고려했을 때 경기 중 프리킥 찬스가 발생할 경우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산마리노는 전력 차이를 감안해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루마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바니아 대 안도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바니아는 시우비뉴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공격적인 운영과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다. 아슬라니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바이라미가 공격 전개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광주FC 소속 아사니는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발 윙어로 배치되며 인사이드로 파고들어 강력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하는 유형의 선수다. 광주에서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매치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며 팀 공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안도라는 콜도 알바레스 감독 체제에서 5-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기반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운영을 선호하는 팀이다. 베르토 로사스와 이산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최전방의 추스 루비오가 역습 상황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안도라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서 열세를 보이며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더라도 알바니아의 강한 압박을 견뎌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알바니아는 아사니를 중심으로 측면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의 슈팅을 통해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안도라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알바니아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알바니아가 아사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안도라의 수비 조직을 흔들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알바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폴란드 대 몰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란드는 프로비에시 감독 체제에서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을 강화한 전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이다. 스즈만스키와 지엘린스키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스비데르스키가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폴란드는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몰타는 마초타 감독 체제에서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비적인 조직력을 강화한 후 빠른 전환 속도를 활용한 역습을 노리는 팀이다. 데가브리엘레가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피사니와 카멘줄리가 공격 전개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몰타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폴란드에 비해 크게 열세이며 특히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는 지엘린스키와 스즈만스키를 중심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몰타는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폴란드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폴란드가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몰타의 빌드업을 차단할 경우 몰타는 공격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폴란드에게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스니아 대 키프로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스니아는 바바레즈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피지컬과 포스트 플레이를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에딘 제코가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펼치며 타이로비치와 쿨레노비치가 그 틈을 활용해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에딘 제코는 상대 수비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동료 선수들에게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다. 이어서 키프로스는 아부구스티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한 역습 전술을 선호하는 팀이다. 비를리에아와 마린이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올라루가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키프로스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보스니아에 비해 열세이며 특히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보스니아는 에딘 제코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키프로스는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보스니아의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 싸움을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스니아가 경기 초반부터 에딘 제코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키프로스의 수비 조직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보스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잉글랜드 대 라트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는 카슬리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팀이다.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서 득점을 담당하며 고든과 마두에케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해 공격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벨링엄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과 수비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라트비아는 니콜라토 감독 체제에서 5-3-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운영을 중심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선호하는 팀이다. 구트고프스키스와 이카우니에크스가 최전방에서 역습을 노리며 바르슬라반스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기 내내 잉글랜드의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는 케인을 중심으로 고든과 마두에케의 빠른 측면 돌파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라트비아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활용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잉글랜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잉글랜드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라트비아의 수비 조직을 지속적으로 흔들 경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잉글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